효예절, 심부름 잘하기. 난 심부름이 싫어. 난 심부름이 싫어. 보라야, 미안한데 잠깐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부엌에서 저녁밥 준비를 하시던 엄마가 보라를 찾았어요. 준비, 준할 준, 갖출 비. 미리 마련하여 갖춘다는 뜻. 보라는 짜증이 나서 소리쳤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숙제 빨리 해야 되거든. 숙제, 잘숙, 제목제. 학생들에게 집에서 하도록 내주는 공부. 사실 오늘 숙제는 많지 않았어요. 30분 정도면 끝낼 양이었지요. 하지만 보라는 엄마의 심부름이 귀찮았어요. 가게 가서 두부 한 모만 사다 주렴. 곧 아빠 오실 시간이란 말이야. 엄마가 방문을 열고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나 바쁘다니까. 아빠 보고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 보라는 일부러 토라진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그래야 엄마가 더 이상 심부름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엄마가 속상한 듯 말했어요. 잠시 뒤 엄마는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건물현, 관계할 관, 건물의 출입구나 문간. 엄마가 두부를 사러 나가는 소리가 분명했어요. 히힛, 성공이다! 보라는 침대로 뛰어가 벌렁 누우며 소리쳤어요. 침대, 잘침, 대대. 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엄마는 항상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꼭 심부름을 시킨다니까. 보라는 왠지 기분이 좋아져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얼마 뒤 아빠가 돌아오시고 저녁밥 준비를 마친 엄마가 보라를 불렀어요. 보라는 열심히 숙제하다가 나온 것처럼 한껏 기지개를 켜며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때 아빠가 엄마를 보고 소리쳤어요. 여보, 다리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가게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괜찮으니 어서 식사하세요.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얼른 앉았어요. 조심하지 그랬어. 많이 아프면 내일 병원에 가봐. 병원, 병병, 집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사와 기구가 있는 곳. 아빠는 식사하는 내내 엄마의 다친 발이 신경이 쓰이나 봐요. 보라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 방.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공간. 어른이 좀 조심하지. 다치고 그래. 보라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늦은 보라는 정신없이 집을 나섰어요. 학교, 배울 학교 교.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배우는 곳. 보라야, 잠깐만.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했어. 우산 가져가. 우산, 비우, 우산산. 비가 올 때 머리 위로 펴서 비를 가리는 물건.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와. 나 늦어서 바빠. 보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점심시간부터 구름이 끼더니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쯤이 되자 정말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말대로 우산을 가져오는 건데. 학원까지 비를 맞고 걸어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기특할 기, 발자취 적.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것 봐라. 내가 오후에 비 온다고 했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엄마가 학교 현관 앞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침에는 날씨가 맑았으니까 그랬지 뭐. 보라는 엄마에게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괜히 투덜거렸어요. 엄마 덕분에 보라는 비를 맞지 않고 무사히 학원에 갈 수 있었어요. 학원, 배울 학, 집원. 학교 밖에서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배우는 곳. 보라는 학원 창가에 앉아 문득 밖을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네. 많이 다치셨나? 보라는 어제 심부름을 안 하려고 괜히 바쁘척했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보라가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보라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다리도 아픈데 빗길을 걸어 다녔더니 감기에 걸렸나 봐. 오늘은 아빠 일찍 오신다고 했으니 저녁은 조금 기다렸다가 먹자. 감기, 느낄감, 기운기, 코나 목 등에 생기는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픔.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많이 아픈지 엄마는 간식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간식, 사이간, 먹을 식,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음식. 보라는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찍 퇴근하신 아빠가 엄마 대신 저녁밥 준비를 했어요. 퇴근, 물러날 퇴, 부지런할 근,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옴. 보라야, 냉장고에서 감자 좀 꺼내와라. 냉장고, 찰냉, 감출장, 곶짚고. 식품이나 약품을 차갑게 보관하는 장치. 보라야, 냉장고에 버터 좀 가져와라. 아빠는 끊임없이 보라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보라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엄마처럼 혼자서 못해? 나도 바쁘단 말이야. 하하, 아빠가 어떻게 엄마처럼 할 수 있겠니? 아빠가 맛있는 카레라이스 만들어줄 테니 조금만 도와다오. 아빠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라가 입을 삐죽 내밀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빠가 다시 말했어요. 공주님, 소인이 이렇게 부탁드리오니 가게 가서 카레 하나만 사다 주시겠어요? 보라는 괜히 심술이 나서 현관문을 꽝 소리가 나게 닫았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만치 맹종 슈퍼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 볼칸, 널빤지 판. 가게 이름을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걸어놓은 표지판. 보라는 가게 문을 열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카레 하나 주세요. 보라가 무슨 일로 이렇게 심술이 났나? 주인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저보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자꾸 심부름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심부름이 좀 귀찮긴 하지. 하지만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실 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엄마가 편찮으세요. 그래서 아빠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보라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거 봐라. 아빠가 저녁을 준비하려니 네 도움이 필요했던 거잖아. 필요, 반드시 구하려, 꼭 있어야 한다는 뜻. 그래도 전 심부름이 정말 싫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단다. 너도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않았니?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렴. 주인 아저씨의 말에 보라는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자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억, 기록할 기, 생각할 억. 지난 일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거나 되살려 생각해내는 것. 1학년 운동회 때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또 제가 감기로 열이 많이 날 때 엄마 아빠가 밤새 곁에서 지켜주신 적도 있고요. 이런저런 기억을 떠올린 보라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봐라. 그러니 이번에는 네가 도와드리면 좋잖아. 엄마 아빠에게 효도도 하고, 효도, 길도,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 주인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효도요? 엄마가 효도는 공부를 잘해서 1등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부, 장인공, 지압이 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일. 보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하하, 물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효도지. 하지만 진짜 효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란다. 작은 일이라도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짜 효도지. 그러니 작은 심부름도 아주 훌륭한 효도가 되는 거야. 학생, 배울 학, 날생,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주인 아저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시면, 아, 드디어 효도할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해 보렴. 그러면 심부름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야. 작은 심부름을 하는 것도 훌륭한 효도라고? 정말일까? 보라는 집으로 돌아오며 아저씨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날 밤, 아빠가 만든 카레라이스는 모양이 조금 이상했지만 맛은 좋았어요. 모양, 본뜰모, 모양양,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 엄마도 기운을 차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내자 아빠가 나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보라가 다가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와, 정말? 우리 보라 착하네. 겨우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한 것인데 아빠가 참 좋아했어요. 보라는 아빠를 도와 깨끗하게 씻은 그릇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정리, 가지런할 정, 다스릴 리,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하는 일. 보라가 시집 가고 싶은가? 갑자기 철이 들었네. 아빠의 농담에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보라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작은 일이라도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짜 효도란다. 보라는 맹종 슈퍼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날씨는 맑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어요. 엄마도 밤새 감기가 다 나았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일찍 일어난 보라는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요. 찻길 건널 때 조심해라. 엄마가 현관 밖까지 따라 나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보라가 갑자기 엄마 품으로 달려가 폭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젠 심부름 잘할 테니 절대 아프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딸, 이제 다 컸나 보네. 엄마도 사랑해.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보라를 꼭 안아주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반의 지희, 얼룩반, 옷의, 어조사치, 놀희. 부모 앞에서 때때옷을 입고 재롱을 떤다는 뜻으로 늙어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의지희는 때때옷을 입고 논다는 뜻으로 늙어서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노래자라는 효자가 살았어요. 노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래자가 70세가 되었을 때도 건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노래자가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기 때문이지요. 노래자는 자기도 백발의 노인이면서 부모님 앞에만 가면 항상 알록달록한 때때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피웠어요. 아들의 재롱을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를 잊고 지냈어요. 또 노래자는 자신의 나이도 부모님께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나이를 알게 되면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숨긴 거예요. 노래자는 하루 세끼 부모님 진지를 직접 차려드렸고 부모님이 진지를 다 드실 때까지 마루에 엎드려 있었어요. 때로는 일부러 넘어져 어린아이처럼 앙앙 울기도 했어요. 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자신의 아기 때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도록 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노래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노래자의 효성에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에서 반의지희라는 말이 생겼답니다.